서울과 경기 남부에 집중된 폭우로 곳곳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마 전선이 정체하면서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7회 총회가 내달 개최되는 가운데 제107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들의 정견 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선교사들이 국내 이주민 선교 현장을 방문해 함께 기도하고 간증과 사역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퓨전 국악밴드에서 해금 연주자로 활동한 김은성 씨와 이태원 길거리 예배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는 워시퍼스 무브먼트가 앨범 발매 기념 합동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아랍문화연구회 아살람이 오는 9월 이슬람권 선교를 위한 배경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이슬람 바로 알기 정기 세미나를 무료로 개강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다시 시작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8일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 지역이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서울은 115년 관측 사상 최악의 폭우를 기록하면서 큰 피해를 낳았는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양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고돼 있다는 겁니다. 폭우 피해 상황을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퇴근 시간부터 내린 많은 비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와 버스가 물에 잠기고 배수 용량을 초과한 지역은 물이 역류하면서 도로 곳곳이 강을 이뤘습니다. 서울 동작구는 115년 관측 사상 최악의 폭우로 기록됐습니다. 서울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지역이 가장 피해가 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폭우는 퇴근길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도심이 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귀가조차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일부 지하철 역사가 잠겨버린 9호선은 9일 오전까지 운행을 중단해 퇴근과 출근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출근길 혼잡은 올림픽대로와 서부 간선도로 등 큰 정체로도 이어졌습니다.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도 재난 대응 수위를 높이며 비상조치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를 보고받고 출근 시간 조정과 위험지역 주민 대피를 지시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상황실을 가동해 호우 피해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9일 오전 3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고돼 있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오는 12일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비구름대가 강해지면 시간당 강수량이 50에서 100mm에 달하는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낮은 지대나 골목가에 위치한 교회들은 추가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안양천에서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7회 총회가 내달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립니다. 신임 총회장은 현 부총회장인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가 무난히 추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기 총회를 이끌어갈 목사 부총회장인 김의식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인 김상기 장로가 각각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부총회장 후보들의 정견 발표 현장을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중부지역 목회자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달 20일 개최되는 제107회 총회에서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각자의 정견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부총회장 정견 발표회는 8일 중부지역을 시작으로 서부와 동부, 서울 수도권과 제주 지역 총 5곳에서 차례로 진행됩니다. 이번 총회를 이끌어갈 목사 부총회장은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으로는 덕천교회 김상기 장로가 각각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 김의식 목사는 제107회 총회가 치유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는 치유하는 총회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본적인 이 마음을 치유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나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치유 세미나라든가 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 훈련하는 것이라든가 우리 교회 각가지 치유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오픈해서 김 목사는 또 총회 각종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목회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재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 김상기 장로는 코로나19로 무너진 교회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고
총회를 세우는 작은 초석이 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위기 변화에 작은 힘이나마 온 힘을 다해서 위기 극복과 회복을 위해 힘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한편 김을식 목사는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과 예장통합총회 부흥단 단장 등을 맡고 있으며 김상기 장로는 전북 고창 덕천교회에서 22년 동안 심우하며 전국 장로회 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예장통합 제107회 총회는 내달 20일부터 2박 3일간 창원 양곡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국내외 한인 선교사들의 온라인 기도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선교 사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던 한 선교사는 국내 이주민 교회에 사역의 동력을 불어넣고자 찾아가는 이주민 선교 현장 기도회를 생각해냈습니다. 시작한 지는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전국 이주민 교회와 해외 선교사들에게 새로운 선교 도전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주민 선교 기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인천 미추홀구의 필리핀 미얀마 이주민 교회는 기도회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교회는 매주 월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디아스포라 미션 기도회의 6번째 이주민 사역지로 선정됐습니다. 기도회는 2달 전부터 찾아가는 이주민 선교 현장이란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쉽게 말해 선교사들이 이주민 교회를 찾아가 국내 유학생과 다문화 노동자 등 이주민의 구원과 한국교회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몽골 선교사 출신으로 부천 몽골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서기원 목사가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에서 온라인 새벽 기도 모임을 해오던 중 제안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제 이주민 선교를 활성화를 어떻게 할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와서 현장에 오실 수 있고 또 줌으로도 참여하면은 그분들과 교제도 할 수 있고 배우기도 하고. 기도회는 먼저 이주민 선교 현장의 사역을 소개하고 간증과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날 세계선교교회는 코로나19로 귀국한 후 사역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일깨웠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했던 양정용 김신자 선교사 부부는 지난 2019년 귀국한 이후로 다시 현지로 돌아가 사역하는 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다 한국에 유학 온 미얀마 제자들을 만나게 됐고 서기원 목사의 도움으로 부천 몽골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얀마 부부 2명뿐이던 성도가 25명으로 늘면서 선교사 부부는 지난 2020년 10월 이주민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이주민 교회를 한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한국 교회가 그 예배당만 내어주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도 쉽게 이주민 교회를 할 수 있게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디아스포라 미션 기도회는 국내 전역에서 활동하는 이주민 선교사들 간의 교류와 연합의 장을 형성해 국내 250만 이주민 다문화 복음화 사역을 감당하는 게 목표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해외 선교사들에겐 은퇴나 귀국 후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제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도회를 시작한 서기원 목사는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 현장과 복음의 열매들을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며 지역교회가 이주민 선교에 함께한다면 세계 선교 부흥과 사회 통합을 이루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CCM 해금 연주곡과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담은 찬양곡이 함께 어우러진 합동 콘서트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평화와 경배를 주제로 한 두 앨범이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했습니다. 현장에 정성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퓨전 국악그룹 소리아 멤버인 김은성 씨와 서울기독청년연합회 정기예배를 섬기는 워시퍼스 무브먼트가 각각의 앨범 발매를 기념해 콜라보 워십 콘서트를 8일 저녁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각 앨범의 타이틀인 피스와 워십을 합쳐 평화로운 예배란 제목으로 열렸습니다. 그룹 소리아의 해금 연주자로 청와대와 영국 BBC 초청 공연, 프랑스 샹리브르 페스티벌 등
국제적 행사에 참여한 김은성 씨는 이번 정규 1집을 발매하며 해금은성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발매한 첫 번째 크리스천 해금 연주 앨범은 전통 국악이 아닌 퓨전 스타일의 편곡과 연주가 담겼습니다. 어느 세대나 편하게 들을 수 있게 잘 알려진 찬양 3곡과 서기청 최상일 목사의 창작곡 2곡도 함께 앨범에 실렸습니다. 연주자 김은성 씨는 이번 앨범이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한 특별한 앨범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체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냥 정말 미련 없이 다 이렇게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음반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 받고 싶다. 2012년 예수에 미치고 예배에 미치지 않는 모토로 캠퍼스와 다음 세대 캠프 등에서 예배를 이끌어가고 있는 워시퍼스 무브먼트는 서울 이태원에서 거리 예배와 작은 교회 찬양팀 세우기 등의 활동들을 해오며 예배 속 경배의 모습들을 표현할 수 있는 4곡의 찬양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니까 고백들이 다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이런 고백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천국의 예배,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있었던 찬양의 그 예배를 우리가 좀 최대한 구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날 공연에선 해금은성과 워시퍼스의 단독 공연과 합동 공연, 서기청 최상일 목사의 설교가 진행됐습니다. 최 목사는 이번 공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형식으로 준비하게 됐다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던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예배와 찬양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아랍문화연구회 아살람이 오는 9월 19일부터 8주간 이슬람 바로 알기 정기 세미나를 무료로 개강합니다. 세미나에선 이슬람의 태동부터 이슬람의 예수 이해, 이슬람 문화와 여성, 비전트립 이야기 등 선교의 배경 지식이 되는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대학교 정승원 교수, 한국이슬람연구소 김하영 소장, 아신대 소윤정 교수 등이 나섭니다. 이번 세미나는 월요일 저녁 주 1회 온라인 플랫폼 줌 강의로 진행되며 이슬람에 대해 알고 싶거나 선교 관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최근 5개월간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의 이유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교통비가 연이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교통비는 3월부터 7월까지 매달 10% 이상 꾸준히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승용차 등 운송장비 가격, 연료비 수리비 등 개인 운송장비 운영 가격, 철도, 도로, 항공 등 운송 서비스 가격을 말합니다. 7월은 경유가 47%, 휘발유가 25.5% 오르는 등 연료비가 뛰며 개인 운송 장비 운영이 26% 상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사면인 8.15 특별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제외된 것으로 9일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져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되고 광복절 전인 12일 발표됩니다. 올해 2분기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지수는 112.7로 작년 같은 기간 111보다 1.5% 증가했습니다. 국내 공급 중 수입 비중도 1년 전보다 2%포인트 상승한 30.7%로 2010년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내수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공급 지수는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16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국회의장실은 9일 게이츠 이사장이 16일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고 코로나 국제공조를 주제로 연설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장의 초청으로 국회를 방문하게 된 게이츠 이사장의 이번 방문은 2013년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국회 초청 이후 9년 만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이 현지 시간 8일 백악관 기밀문서 반출 혐의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리조트 마러라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인류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FBI가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하고 검찰이 직권남용을 하고 사법체계를 무기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캐나다 동부에서 반세기 만에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대형 산불이 드문 캐나다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주에서 약 2주 전 시작된 산불은 현재까지 여의도 면적의 39배 수준인 11,500헥타르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와 폭염 그리고 강풍이 불면서 산불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캐나다 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거주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좋아진 고용지표에 기준금리 인상폭을 높일 것으로 예상돼 통화 긴축을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고용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7월의 실업률은 1969년 이후 최저치 수준인 3.5%를 기록했고 비농업 일자리는 예상치의 2배인 52만 8천 개 증가했습니다. JP모건 등 미국의 여러 경제 통화 분석기관은 9월에도 0.75%포인트 금리가 상승하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소비자가 스타벅스 망고 음료에 망고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조안 코미니스라는 여성은 망고와 코코넛 열매 등 제품명의 재료가 음료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500만 달러, 한화 약 65억 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코미니스는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뉴욕주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아직 소장을 접하지 못했다며 관련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도 폭우는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중남부, 충청 북부에 350mm, 그 밖에 중부 내륙에도 최대 30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와 달리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어 무척 덥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턴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빗줄기가 남부지방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9도, 부산 31도, 제주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와 주택, 공공시설이 침수되고 사망과 실종 등 인명피해도 발생할 만큼 피해가 큽니다. 기상청은 비구름대가 강해지면 어느 지역이든 시간당 강수량이 100mm에 달하는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호우가 집중될 땐 안전한 곳에 머무르고 누전 감염이나 재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